1월부터 볼까요? 1월부터, 네, 1월 1일부터 한 상반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서, 네, 2021년 한 6월 30일까지. 자, 이때 평택을, 자, 보세요. 자, 요분이 행복한 토지님께서 평택의 호재는 계속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투자 성공 장담하는 평택시가 삼성, LG를 비롯한 크고 작은 기업과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도농복합도시에서 역동적인 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군기지 이전 사업 마무리, 평택 지제역 고속철도 시대 개막 등 호재가 넘치고 있다,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여러가지 호재가 많다. 삼성, LG, 황해경제지구, 고덕신도시, 평택항, 평택호, 항만 배후단지, 역세권 개발 등등등등등등. 삼성 반도체 1공장은 15조 6천억을 들여 완공했다. 15조 6천억이 들여 완공을 하는데 이게 평택에 흘러 들어간 돈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호재로 많이 낚았다는 거예요. 낚았습니다. 물론 이분께서 아파트 사라고 낚은 게 아니고 이분은 호재 설명하신 거죠. 네, 이분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평택의 호재로, 네, 갭 투자 3개월 연속 전국 1위다, 네, 등등등등 해가지고, 네, 평택을 띄웠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때 어떤 한 부동산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택의 옛날 구평택 있잖아요, 여러분. 구평택에 거의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어요. 요런 거. 네. 저희 구평택에 한 28년? 요런 거 볼까요? 네. 자, 세대수가 한 500세대? 네.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태산 그린, 태형 문화, 이런 것도 쫙쫙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안성이고, 네. 자, 그래서 현대 2호 아파트 보세요. 현대 2호 아파트. 이때, 네. 이때 이들이 2021년도 하반기 때 평택을 띄우는 거죠. 갭이 8,500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본인들은 갭이 3,000일 때 잡았던 거예요, 이때. 이때 잡고 띄우고 다 던지는 겁니다. 네. 다 던져가지고 그 개미들이 잡고 지금 후덜덜 한다고요. 네. 거래 안 되잖아요, 지금요. 거래 안 돼요. 이게 용적률은 비록 122% 이긴 하나, 예, 현대 2호 아파트 이긴 하나, 이게 과연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살려고 했으면요 이때 샀어야죠. 이때 샀어야죠. 자, 태형 문화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네, 매매가 전세가 붙는 이런 시점에 샀어야지. 갭이 3,000, 갭 1,000 이런 거 사야지. 지금 이미 갭이 갭은 이렇게 비록 좁혀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안 돼요. 네, 실제 안 되고, 보시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21평이. 9,600이, 네, 86%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도 평택이 좋다고, 광고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아파트가 소주 이름이네요? 차미슬 아파트? 이거 진로 그쪽이에요? 자, 레이님께서, 네, 투자의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순대전대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숙현님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지방도 궁금합니다. 청주 어떨까요? 청주가 24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저기 오송역 8학원 저런 게 4,0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하거든요. 그래 좋지가 않습니다. 네, 기다리셨다가 청주도 기회가 올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네, 네, SA님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을 목표로 우리는 1년 동안 달려가야 됩니다. 네. 박훈님, 세롬 다정동이 좋겠죠. 네, 세종시에서는 세롬 다정동이 최고입니다. 네, 세롬동 다정동. 네, 자, 그리고, 네, 정엉클님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음악게이머님 반갑습니다. 생체킹카님 반갑고요. 네, 호처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100개 안 넘어가면 방송 30분만 하고 종료합니다. 네. 엉클님께서 언제 한번 뵙고 소주 한잔 대접하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주 한 잔은 차미슬 아파트에서, 네, 한 잔 사주시는 걸로 하시죠. 네. 자, 그리고 김민희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네. 정대원님께서 제 지인이 울산 동구자이 투자로 RR 43평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출 부담하고 2년 전세 돌리고 파는 게 나을까요?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피 막 주고 삽니까? 네? 왜 그 피를 막 주고 사냐고요. 네. 제가 저한테만 이제 멤버십 방송이든 그냥 공개 방송에서도 물으셨으면, 네, 저한테 제가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을 건데, 왜 사람들이 급하게, 사람들이
매수 이 클릭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예요. 오르고 있을 때. 그게 비단 울산뿐만 아니고 대구든 부산이든 뭐 대전이든 광주든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매수, 본인의 전 재산을 올인하는 그 순간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팔까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팝니다. 왜? 두려우니까요. 더 오를까봐 두려워서 사고요. 더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판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부동산은요, 냉철한 시각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96,000원에 다 물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55,000원이에요. 코스피 2,000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 멤버십 홍보 좀 하자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때 멤버십 분들의 사전에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는 그런 알찬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을 커피 한 잔 값에 저와 같이 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정도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제가 운영을 합니다. 매주 제가 내드리는 과제 하나를 수행하시면서 인사이트 넓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그 인사이트 넓히고 내년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취득세 중과 왔을 때 미리 내가 골라둔 그 아파트를 정확한 시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터디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야채 팬다님, 네, 감사하고요. 네. 카카님, 반갑습니다. 네. 순대선대님, 네. 주순쌤, 저희가 세롬동 메이저 집 있는데, 여건상 대전 집을 25평이라도 내년 상황 봐서 구입할까 해요. 자문 부탁드려요. 대전 집을 25평을 산다고요? 왜요? 네. 세종에 한 채가 있는데, 대전에 왜 내년에 사야 되죠? 대전 매수한 타이밍은요, 대전을 매수할 때는요, 2024년, 대전의 입주물이 터질 때, 그때 보세요. 지방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드신다고요. 근데 올해 입주 물량 많은데 2023년도에 입주 물량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에 11,000세대가 있습니다. 11,00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하셔야죠. 이때 기다리세요. 네. 자, SA님께서 청라는 언제 봐야 할까요? 인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용산 직장인데 주거 문제로 세종과 청라를 보고 있거든요. 아니, 세종에서 용산까지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청라에서 마찬가지인데? 세종으로 직장 옮겨요? 그러면 세종에 매수해야죠. 네? 청라는 무슨 청라예요? 청라가 인천인데. 네. 직장을 세종으로 옮길 생각으로. 그러면 세종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청라는 아니에요.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입주물량이 2024년도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서울부터 상승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죠. 네, 힘들어요. 네, 콩새님 반갑습니다. 네, 영원님께서 하남 미사 신도시 21평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가야 할까요? 거기 실거주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세 주고 계세요? 영원님? 네, 영원님, 김영원님. 네. 하남 미사 21평이 실거주 하십니까? 아니면 전세 세입자가 있어요? 실거주예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대출이 많이 있나요? 대출이 부담되십니까? 영끌S 혹시? 대출 이자 한 달에 얼마 나가요? 대출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 그래요. 비과세가 될 겁니다. 비과세가 될 거고, 하남 미사가 만약에 매수인이 있다면 파세요. 네. 비과세 받고 팔고, 좀 더 상급지로, 월세로 갔다가 상급지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준비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하남 미사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남 미사의, 이 지역에, 자, 평형대가 20평대, 소형 평형, 25평을 볼까요? 25평에다가,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21평도 있나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영 아파트? 네. 이런 거. 지금 6억 3천에서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미사 16단지. 미사 16. 네. 미사 강변도시 16단지 아파트. 2015년 10월에 지어졌고요. 지금 22평이네요. 나와 있는 거는. 전체 기간이 이렇습니다. 이게 약간의 그거 같은데요? 2021년부터 이 전매 제한이 좀 길었나 봅니다. 전매 제한이. 네. 이게 약간 상장한 주식 있죠? 그 느낌이에요. 상장하자마자 떨어지는 거. 네. 쭉 떨어지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전세가 4억, 갭 2억 3천입니다. 근데 이거 팔면 6억 3천이 나와요. 6억 3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요, 한번 모험을 해볼까 생각해요. 월세로 갔다가 30평대 좀 더 빠지면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미사 강변 한신휴 아파트도 지금 7월달에 8억 4,900이 찍혔잖아요. 아마 더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평대도 충분히 갈아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0평대도.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팔기가 쉽지는 않겠죠. 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팔아보면서 30평대를 갈아타는 그 행운을 누리실 수 있으면은 누렸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련님께서, 네. 지금 부모님께서 실거주로 오이도역 근처 구축 살고 계신데 시흥에 매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는 청약 당첨된 곳이 있으셔서 화성을 입주하셔야 하는데 화성 신축을 전세로 돌려 기다렸다가 오이도역 부근을 팔까요? 아니면 그래도 매도하고 신축을 이사 갈까요? 목숨 걸고 매도해야죠. 왜냐면 일단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 내요. 1에서 3%. 근데 그 집을 만약에 못 팔잖아요. 2년 안에. 그러면 취득세 추징당합니다. 추징.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무조건적으로 화성의 동탄 쪽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쪽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간에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야죠. 네. 자, SN님께서 매일 10시 방송인가요? 가입을 어제 해서 여쭤봅니다. 네. 매일 10시에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대훈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동구사에 분양권 파는 게 나을까요? 2년 전세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아까 들었는데, 네. 답이 없어. 답을 안 주는 건지.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깜빡했어요. 네. 깜빡했습니다. 제 생각은요, 얼마에 샀는지 그거 제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쉽게 팔아라 말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에 샀는데요? 피 얼마에 샀는데요? 네? 지금 팔면 엄청 손해 아니에요? 네? 자, 한나님께서 실거주 아산 탕장 GL 프로젝트 기다렸다 살까요? 근처 아파트 분양받을까요? 근처 아파트 분양가 높았어요. 34평 4억 중반이더라고요. 자, 잠깐만요, 한나님. 정대원님께서 피 1억 1천 들었대요. 그러면 거의 1억 1천이면은 얼마예요? 한 7억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게 GLCT 자이 분양가. 네. 자, 2020년 12월 나와 있네요, 이때. 자, 849. 이게 큰 거잖아요? 네. 보시면은 6억 5천이네요. 6억 5천. 40평대. 피 1억을 주고 샀으면은 7억 5천인데요? 7억 5천을 이거 제가 대답하기 참 뭐합니다. 네. 7억 5천. 입주할 때 전세가 4억. 그러면 3억 5천 들어갈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옵션비 다 해서 중도금 이자 후불 해서. 네. 입주할 전세가 4억 나올까요? 4억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네. 왜냐면 울산이라는 지역이 참 독특해요. 네. 그렇게 대규모로 재건축, 재개발도 아니고 생짜배기로 2000몇 세대가 2600인가 2500인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34평 같은 경우는요, 전세 2억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잔금 치기가 쉽지 않을걸요? 3억 5천 전세라고 하면 4억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쳐요? 전세를 못 치죠. 그러면 1억 천에 샀다. 근데 지금 과연 팔 수가 있을까요? 자, 큰 평수 지금
이러잖아요. 네. 큰 평수가 P가 3,500부터 P 4,000까지. 이게 뭐 손피인가요? 네. 금매, 무피 있네. 무피 떴네요. 이런 거. 무피. 그래서 돈만 많으면 가져가면서 손해를 안 보면 좋은데, 지금 전세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마 제가 가져가라고 말씀드려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 방송 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김호선님, 저희도 이사 가고 싶은데 아파트 소개시켜 주세요. 대전 전체. 네, 그렇게 아파트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한나님께서 아산탕정 GL 프루죠. 기다렸다 살까요? 네. (2022년 1월달에) 입주를 했네요. 지금 입주한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네,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회 센트럴 프로지요. 지금 어차피 입주 물량이 비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비쌉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지금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11층이 7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상복합 아니에요? 아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상복합인데요. 네.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주상복합. 그래서 저는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이 탕정역 앞에 이 시끄러워요. 네, 이거 지하철이에요? 아니면 지상철이에요? 아유, 위에 지나가네요. 아유, 시끄럽겠다.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차라리 천안에 좀 더 가격대가 더 빠지면은 아산 탕정이 아니라 불당에 사세요. 차라리. 네. 메이저급을 사세요. 메이저급.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A님, 멤버십 방송 토요일마다 합니다. 네. 자, 부자 대자님께서, 호차님께서 울산 3호 비스타 입주권 4억 무피 매수 2개 있습니다. 대구로 갈아탈 타이밍 24년 초중반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3호 비스타 입주권 4억 무피 매수? 입주권을 예전부터 샀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분양하면서 무피 정도의 매수를 했다는 건지. 이거는 제 생각에 울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해 팔기 힘들고 내년에도 팔기 힘들 거예요. 네. 결국 팔 수 있는 시기는 24년 이후밖에 안 됩니다. 자동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고 하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부자 대자님께서 부산의 광안에 뜰 2년차 30평 신축 들고 있어요. 지금 전세 주고 있고 1주택 비과세 받고 전세 끼고 매도하고 수도권을 갭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때 매수하신 거예요? 광안에 뜰이? 아니면은 아마 조정 지역 때 매수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또는 분양받았거나 재건축 물건이면은 비규제 지역 때부터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주민 그럼 비과세 받는 게 확정인가요? 비과세 받겠죠. 네. 자, 84 타입이 아니라 지금 100 타입, 요거 74 타입이죠. 74 타입. 네. 가격이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고, 수도권 갭 투자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제 생각은 지금 21년 2월에 전세 세입자를 넣었으면은 내년 2월 달이 2년 만기잖아요. 근데 그걸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 전세가 보시면은 4억 7천 돼 있지만 입주장 때 전세를 세팅했기 때문에 전세가 아마 얼마였을까요? 잠깐만요. 봅시다. 입주장 때 4억 5천? 4억 5천에 전세 있어요? 4억 5천? 그럼 그게 오르진 않았네. 네, 별로 오르진 않았네요. 네. 근데 전세가가 더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려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고 내보낸 다음에 판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그냥 파시고, 예,
저기 부산이 아니라 네, 다른 땡땡 지역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거의 50분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117개나 눌러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옴세님, 네, 이옴세님. 화성 태안지구 부근 신축, 안녕동 우방 아이유쉘, 34평 살다가 용인수지역 신축 6월에 이사 왔어요. 화성 집이 잘 안 팔리는데 부동산에서 가격을 막 낮춰서 급매로 팔려고 하네요. 24년 6월까지 2년 안에 팔면 되는데 버티는 게 나을까요? 인프라가 없던 동네인데 점점 개발이 되고 있어요. 버틸 만한 여력은 됩니다. 이자가 아깝긴 하지만요. 2년 안에 팔면 된다. 근데 그 2년이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짧게 보일 수도 있으신데요. 지금 그러면 그 안영동 우방 아이유 쉘이 네, 전세 세입자 있는 거예요? 전세 끼고 있는 거예요? 네, 전세 끼고 있으면은 팔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공실이에요. 그냥 파세요. 네, 일단은 급매로 네, 그냥 파세요. 마음 편하게 파는 게 낫습니다. 그거 돈 더 벌어서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네, 달라지지 않고 빨리 파시고 차라리 남는 투자금으로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자, 김나은님, 부산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전세청권 2년 계약했는데 2년 뒤 전세값 전망 어떨까요? 아마 제 생각은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 델타 시티가 24년부터 또 입주 물량이 또 있습니다. 자, 해운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1일 방송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골드 멤버십 스터디 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테크일는 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